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의 하루입니다. 인문소설로 사람 읽기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작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가부장자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이 가장이 될 때 가족들이 어떤 결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기분 좋은 전망이다. 김보라 영화감독이 썼고요. 이 추천사에 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시선으로부터. 시선은 주인공 심시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심시선의 시선이기도 해요. 중의적인 의미가 참 절묘하다라고 생각되죠. 책을 다 읽고 나면 시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대를 관통하는 시선을 읽고 시선은 변하더라도 시선을 시선답게 잘 써야겠다라는 거죠. 참 빠뜨리기 쉬운 제목의 쉼표도 확인하셨나요? 소설의 구성을 보면 심시선의 말과 글이 나오고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마치 20세기와 21세기의 균형을 이루는 듯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쉼표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2020년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선정이 되어서 문단의 호평까지 받은 책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은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심시선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에 모인 자손들의 이야기가 소설의 주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누가 썼을까요? 바로 정세량 작가입니다. 혹시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셨나요? 그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이기도 하고요. 장르 소설 작가로 데뷔했다가 요즘에는 장편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품을 내는 다작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으로 정세량 작가의 책을 처음 만났는데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분의 작품은 꼭 챙겨볼 생각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심시선 일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하와이로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제가 2019년 8월 하와이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하와이에 도착하자 큰딸 명혜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사 방식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았구나 싶게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수집해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도 좋고, 물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해도 좋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제사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은 서로 경쟁하듯 제사상에 올릴 추억을 찾아 나섭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나름의 제사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산책 친구들과 더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 1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추모를 받은 심시선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시죠? 심시선은 화가이며 작가였습니다. 6.25 때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게 되자 사진 신부로 하와이로 갔다가 독일로 그림 유학을 떠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됩니다. 굴곡진 한국의 근현대 역사가 그녀의 인생에 그대로 박혀 있는 듯 합니다. 심시선은 그 시대에는 보기 힘든 엄마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지인들이 아들 명준을 보고 크게 될 놈이라고 칭찬하자 그럼 우리 딸들은요? 작게 될 년들인가? 라며 무안을 줄 정도였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셋인 집에서 자랐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통쾌하던지. 책을 읽다 보면 심시선의 말과 글에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2부에서 산책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나눌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작가는 이 책은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비슷한 세기를 살았던 여성 예술가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천경자 화백입니다. 심시선과 천경자 화백은 혹독한 시대에 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기죽지 않고 자기만의 사랑과 예술 세계를 가졌다는 점, 여성 가장으로서 4명의 배다른 자녀를 키웠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천화백은 한국전쟁 중 뱀을 모델로 생태라는 작품을 그려 자신의 삶을 표현했으며 2번의 사랑으로 4명의 자녀를 낳았고 여성 작가로서는 드물게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고 뜨겁게 사랑했으며 온 열정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던 천재 여성 화가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회에 큰 획을 그은 화가입니다. 하지만 미인도가 위장 논란에 휩싸이자 정신적 충격으로 절필을 하고 세상과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역시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채 사후에 유산 논란까지 불거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화가입니다. 가상인물이지만 심시선과 대조되는 말년의 모습입니다. 천경자 화백의 자녀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김명순이나 나혜석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었다는 상상으로 심시선을 그렸다면 천경자 화백은 현실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작가가 그려낸 여성 예술가들의 삶이 상상력 안에서만 해피엔딩인 현실이 조금 슬픕니다. 여성에게 잔혹했던 시대, 그 중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예술계 안에서 여성 예술가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서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심시선이나 천경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끔찍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견뎌낸 우리 할머니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세랑 작가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펼쳐진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의 곳곳에 사회 문제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녹여내느라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세랑 작가는 독서광에서 시작해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소설가로 넘어온 작가입니다. 어쩌면 읽고 쓰는 사람들의 로망의 미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심시선처럼 죽는 날까지 쓰고 싶다는 작가님, 열심히 응원할게요. 다음 주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산책,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다음 주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